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신문기자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요시오카 에리카 역을 맡은 심은경 씨가 받았죠. 네, 우리나라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신문기자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신문기자가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봤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한창 바쁠 때였어요.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도 나가고, 그리고 KBS 라디오도 그때 처음 나갈 때였고,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 고정 패널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 막 일이 막 엄청 겹쳤어요. 그래서 신문기자를 방송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리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놓치고 말았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신문기자라는 영화는 사실 일본의 현실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우경화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요상한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랑 좀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독교, 개신교나 천주교가 일본에서는 널리 퍼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헌군주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일왕이 존재하죠. 일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랑 전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다르죠. 그죠? 비슷한 나이인데 그쪽은 막 90년생이면 한 쇼와 2년, 3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쇼와가 아니라 헤이세이, 그죠? 평성 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호도 다르고, 이번에 레이와 시대가 왔죠. 이런 것처럼 일본은 전혀 우리랑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랑은 다르게 진짜 다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죠. 10선, 12선 뭐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역구를 어떤 한 가문이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만 뽑아준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봉건주의도 아니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남경필 씨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전 경기도지사. 아무튼 남경필 씨가 원래 아버지가 남평우 씨였습니다. 남평우 씨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돌아가시고서 아들인 남경필이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문이 이렇게 독점한다라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넷 우익이라는 애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우경화된 세상에 등장한 괴물 같은 지도자, 그 사람이 이제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죠. 일본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우리나라보다 더 경직된 사회, 아주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회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베 신조에 의한 통치가 진짜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바뀔 때 총리는 3번 바뀐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베가 들어오면서 쭉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 정권에 대한 그런 정당한 비판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이 정권에 대한 목소리, 이 정권의 어떤 비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매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처럼 그런 비판의 목소리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정도로 우경화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감독, 신문기자의 감독님께서도 비슷한 인터뷰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 문화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체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락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문학, 소설가,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존경받고 정말 어떤 앞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부재된 세상을 살았거든요. 철학이 부재된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대학 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혹은 뭐 신문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저작물을 통해서 일본의 그 당시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현상을 고발하는 그런 직접적인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글을 쓰면 정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문학적인 돌려 말하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예술이, 그때는 영화라는 게 사실은 지금처럼 있질 않았으니까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있질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이 문학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설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한 70년대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조세희라든지 뭐 이런 참여 시를 쓰던 뭐 김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사회 지도층, 그리고 어떤 선각자, 이런 이미지를 줬던 것은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일본 사회가 그런 거예요.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고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영화라는 측면으로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게 바로 신문기자라는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문기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본의 상황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측면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이런 걸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문기자라는 작품은 훌륭한 영화였어요. 영화 내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담담한, 그러니까 어떤 폭로하는 영화라고 해서 뭔가 자극적인 요소를 담는다거나 혹은 연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흘러가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기하라 타쿠미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요시오카 에리카라는 신문기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스기하라 타쿠미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내각정보조사실은 사실 내각, 정확히 말하면 관방장관의 휘하에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관방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직접 총리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 직속의, 그러니까 아베 신조 직속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라고, 아마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고요. 그럼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영화에서 드러나는 이 현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댓글 조작을 하고 있어요. 내각정보조사실에서 거기 소속된 공무원들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조작하는 장면이 정말 어두운 곳에서 PC방처럼 돼 있어요. PC방은 잘 돼 있죠. 화려하죠. 아주 어둡고 컴퓨터만 있는 데서 사람들이 앉아서 타닥타닥타닥 댓글 조작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습니다. 트위터,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아이디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때 뭔가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마치 여자인 것처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뉴스라든지 댓글 반응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댓글 조작을 하는 인물이에요. 좀 참으로 그걸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비슷한 상황을 봤었고, 그리고 실제로 댓글 조작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댓글 조작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댓글 조작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굴러가고 이게 어떻게 보고가 되는가. 그래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폭로를 하려고 나와도 그 사람을 순식간에 매장시킬 수 있는 댓글 부대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의 과거를 파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또 요시오카 에리카입니다. 심은경 씨가 연기를 했죠. 신문東京本社社会部記者ニューヨークで生まれ育つジャーナリストだった父はニューヨーク駐在時に韓国人の吉岡の母と知り合い結婚妻の死後帰国政府への銀行融資が数十倍になっているという
誤報だし、誤報は記者にとって致命傷だ。で自殺。政府が銀行を私物化まで変えたから引っ込みがつかなくなったんだろうね。 사실 이 캐릭터를 한국인 배우가 가서 연기를 해야 됐다는 것도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중에서도 요시오카 에리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일본인 아버지, 그리고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 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요시오카 에리카는 어쩔 수 없죠. 심은경 씨가 연기할 때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일본어가 좀 어눌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살다 왔다라는 설정으로 그걸 무마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정의를 폭로하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요시오카 에리카는 더 강한 정의감에 빛나는 신문 기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 어떤 진실 보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되게 상황이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권의 어떤 비리, 특히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비리, 이게 결국은 학교 부지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게 뭘 하고 있는 것 같더니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내각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 정부에서 어떤 관료가 진실을 알고 그거를 자기만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의혹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일본이 다시 한번 전쟁 가능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폭로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게 개봉한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은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만들고 있었다라는 폭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 40위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더 안 좋습니다. 일본은 훨씬 더 순위가 낮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는 아니죠. 어쨌든 이 영화는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완성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고, 그리고 사실 심은경이 맡은 캐릭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계에 서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이제 순수 일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한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자 주인공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서류를 훔치기 위해서 잠깐 잠입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에 머물렀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의 그 열린 결말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일본 아카데미는 이 영화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사실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어쩌면 예상 밖의 신문기자, 이 신문기자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심은경 씨가 상을 받았다. 와, 심은경 정말 훌륭해. 우리나라 영화인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어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일본은 너무나도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갈을 물릴 수 없는 입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일본의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일본은 정말로 이처럼 신문기자는 일본 사회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쇼킹한 리뷰로 이 영화를 다루고
평점을 줬다면 6에서 7점 정도의 평점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7점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후반부의 진행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근원적인 한계는 있지만 보다 보면은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을 닮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넷 우익들이 와서 난장판을 피웠다. 그건 주전장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 구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거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상영 금지를 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는 심은경 씨의 수상 소식뿐만이 아니라 심은경 씨의 연기는 되게 훌륭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가 한 번쯤 볼만한 영화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문기자와 관련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